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온라인 23명의 오늘 강의를 맡게 된 EBS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 골치 아프시죠? 국어, 영어, 수학 과연 잘해야 할까요? 잘해야 되겠죠. 왜 잘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대학 입시의 관점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연 좋아할까? 또는 수능에서 왜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이 높을까? 국어, 영어, 수학 외의 과목들은 그러면 뭐 못해도 된다는 소린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구 과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구 과목. 도구가 뭐예요? 일할 때 쓰는 이제 연장 같은 거 또는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방법들을 우리는 이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도구 과목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구 과목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 어떤 과목, 다른 과목이나 또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과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의 전공에는 기본적으로 상업과 경영,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 있고요. 경영 경제, 그다음에 인문 계열이 있고, 사회 계열이 있고, 그리고 공학 계열, 또 자연과학, 이학 계열이 있고, 다양한 이제 계열들이 있는데, 그런 계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으려면 국어가 필요하고 또 영어로 된 책을 읽으려면 영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영어로 된 강의를 들으려면 또 영어 듣기가 또 잘 돼야 되겠죠. 바로 대학에 가서도 이제 전공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강의와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 대학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도구 과목을 잘 익히고 온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상당히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도구 과목으로 볼 수 있는 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대나 자연계에서는 이 계산,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이 도구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와 관련된 내지는 또 외국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학문이 대체로 영미문화권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영어와 관련된 또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도구 과목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말은 또 상당 부분 뭘로 형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바로 한자, 한문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자나 한문 같은 경우에도 도구 과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랑 연결해서 이제 하나로 묶여서 이제 도구 과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이제 제2 외국어라고 흔히 하는데 이른바 제2 외국어. 그런데 이제 이런 외국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도구 과목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도구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적용받고 그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제대로 적용된 첫 번째 학년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도구 과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요. 기초 과목이라고 하는 분류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 기초 과목이 바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 과목들, 이런 기초 과목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어, 영어,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도구 과목 성적이 우수하면 과연 지적 능력은 우수한 것인가? 이게 이퀄인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단순한 성적과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도구 과목은 평가하는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도구 과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했을 때는 학생의 창의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획하는 능력, 사고력 또는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상당히 어렵죠. 국어 성적이 90점인 학생과 국어 성적이 85점인 학생을 비교해 놓고 어떤 학생이 더 창의력이 높은 학생이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냥 한 학생이 국어 시험을 잘 봤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 과목의 성적이 높은 것이 그 학생의 지적 능력 내지는 또 그 외의 다른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본다면 대학 입시에서는 또 객관적인 지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다 보니까 이 도구 과목의 이런 객관화된 지표들은 상당히 변별력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 과목의 중요성을 우리는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의 한 40% 정도를 도구 과목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더했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그 이전에 이제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초창기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이 50%가 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개정교육과정 체제로 넘어오면서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근에 어떤 교육과정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전체 교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50%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40%가 과연 그럼 적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영향력 있고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국영수만 잘하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국영수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영수 외의 과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에 필요한 이야기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이야기인지를 항상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할 경우에 다른 과목을 조금 못하더라도 국영수의 비중이 많으니까 티가 안 날 수는 있어요. 물론 국영수 외 과목을 아주 못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국영수는 잘했는데 다른 과목은 좀 못했어? 왜지? 이런 이제 궁금증, 의문점에서 학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영수 외 과목들에 대한 평가 방법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국어, 영어, 수학은 누구나 다 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는 과목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외의 과목들은 결국 학생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고 어떤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과목들의 수업에 임한 날을 국영수 외의 과목들에서 보다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국어, 수학, 영어라는 과목 안에서도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특히 최근에는 교과목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안에서도 또는 수학 안에서도 영어 안에서도 학생이 어디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틀로서 묶일 수 있는 국영수이기 때문에 국영수 외의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에 대한 평가로서 국영수 외의 과목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 옛날 막 노래 듣듯이 맨날 듣잖아요. 주변에서 국영수 잘해야 된다, 국어 잘해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막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아, 국영수 잘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영수를 잘해야 되느냐, 못해야 되느냐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입에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도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국영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수 외의 과목들에 대해서 종종 제가 간담이 서늘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는 중요한 과목 아니잖아요. 이거 좀 못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영상 입시 설명회에 나온 자료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캡처한 화면을 이제 표로 만든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에 보면은 재밌는 게 원점수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원점수에 체크를 한 게 있는데 그 원점수에 체크한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기술과정이죠. 과목은 기술과정에서 48점이 나온 것을 이렇게 탁 체크를 해놓는 이런 화면을 보여줬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 대학교가 저렇게 원점수가 낮은 것을 체크해서 뭔가 좀 생각하고 보는구나. 그래서 과학 과목하고 가정 과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과학 과목은 저렇게 성적이 높은데 왜 가정 과목은 저렇게 기술 과정은 성적이 낮을까, 원점수가 낮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성적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학은 96점인 학생이 기술은 48점? 그러면 이 친구는 기술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친구는 자기가 필요한 과목 또는 뭔가 돋보이는 과목은 열심히 하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과목 내지는 자기가 필요한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좀 덜 열심히 하나 보다. 그렇게 되면 다 열심히 한 학생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국영수 외의 과목들을 통해서 대학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영수는 1, 2등급인데 제2외국어는 4, 5등급이고 그 밖에 어떤 과목들은 5, 6등급이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국영수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대학에서 또 이제 반영할 때는 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앞서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덜 중요한 과목, 더 중요한 과목 나눠가지고 국영수 외의 과목들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에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또 교과 전형에서는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국영수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반영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국민대의 경우에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사회 과목들을,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과학 과목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대학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교과를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영수 외에 나머지 교과도 성적이 좀 높아야 되는 것이겠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플러스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역시 국영수 비중도 높고 사회와 과학 과목의 비중을 고르게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사회를 매우 못하고 과학은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국민대 같은 방식이 좋겠고요. 국민대 같은 방식에서 자기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나는 잘한다. 그러면 서강대 방식이 좋겠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밖에 다른 제2외국어, 기술과정 이런 과목들도 모두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상명대처럼 전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겠죠.
예, 지금까지 국어, 영어, 수학의 중요성과 그 외의 과목들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대학교에 왔을 때 전공을 잘 공부하고 더 나가서 그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대학이 무조건 좋아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 성적은 좋아도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곤란한 학생입니다. 반대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은 성적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외의 과목들은 관심도와 성실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결국 국어, 영어, 수학과 그 외의 모든 과목들을 성실하게 잘 공부하고 충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무 꼰대 같나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